여론조사에서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87%에 달했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국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환경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했습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거나 편의점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는데 괜찮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네, 환경부가 지난 7일이죠.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이거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예,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일단 일회용컵 쓰지 못하니까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예. 기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했던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는 일회용컵 사용 금지 안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이건 또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단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제로 이용되는 게 종이 빨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 가격이 한 2배 정도 비싸고 그다음 일부 좀 눅눅한 느낌이라서 종이 맛이 난다는 좀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까지 좀 더해져서 네네. 부담도 있고 불만도 있다. 그다음에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재사용 종량제 봉투 같은 대체제들이 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규제가 아니라 자율로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유예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람이 좀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종이 빨대 쓰다 보니까 또 플라스틱 빨대 쓰니까 뭔가 좀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도 없지 않던데. 네. 하여튼 시대적 과제고 국정 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후퇴했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단언컨대 후퇴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앞에서 말씀 이유 들었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유 또한 저희한테는 이유가 잘 용납이 안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종이컵만 하더라도 다른 데서는 사용 금지 안 한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같은 경우 사용 금지를 했고요. 네. 지금 다른 나라들도 금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군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감축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가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는 나라가 많은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안 한다? 이건 사실은 좀 감축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부담 같은 경우에도 좀 빨대가 비싸다? 그러면 그걸 또 보완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인불감 말씀도 일부 수입 제품만 그런 거지. 지금 국산 제품들은 거의 품질이 플라스틱 빨대 수준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이게 규제가 되면 종이 빨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건 이유로 안 하겠다라는 건 감축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다고 보인다고 저희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편의점에서 이제 비닐봉지 안 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말씀대로 왜 이렇게 하는지 후퇴하는 건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혹시 카페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하고 젖는 막대 요거 분리 배출하면 재활용은 됩니까?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표시에다가 이제 재질이 표시돼야 저희가 어떤 재질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빨대나 이런 막대 같은 경우에 표시가 없기 때문에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분리 배출됐을 때는 이제 재활용 선별장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타고 오르는 것들 작업자들이 이제 재질별로 골라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골라내기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리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 예. 예. 근데 실제로 재활용되는 일회용 종이컵이 그러면은 얼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경우는 13% 정도가 재활용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13%. 네. 예. 실제로 여기에는 사실은 좀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짜투리 종이까지 포함된 부분이라서 실제 사용된 일회용 종이컵이 재활용되는 비율은 저희가 볼 때는 5%도 안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종이컵만 모으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깨끗한 상태는. 예.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시스템이 거의 없잖아요. 그게 없기 때문에 아.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재활용도 잘 안 되고 실제로 그 재활용하는 산업 또한 되게 취약한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예. 그 이물질이 묻어 있는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재활용은 되기는 되는 겁니까? 되기는 되죠. 근데 그게 왜 묻으면 재활용을 꺼리냐면 네. 대부분 이제 인간업체들이 재활용을 하니까 네네. 이물질이 많이 묻을수록 재활용돼서 나왔을 때 품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깨끗한 상태로 보냈을 때 재활용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회용 종이컵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종인지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코팅이 돼 있잖아요. 코팅이 되어 예. 있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종이 쓰레기에 그냥 한꺼번에 버려요. 그러면 같이 종이로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게- 종이컵만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싹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딱 줘야지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종이컵도 안에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있고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우유팩 같은 종이팩도 안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끼리만 따로 모으면 안에 있는 플라스틱 피를 코팅을 벗겨내서 종이로 재활용을 하는데 이제 일반 종이가 섞이게 되면 서로 재활용을 방해를 하겠죠. 네. 서로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종이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은 종이고 반은 플라스틱이다 보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종이컵이라고 따로 분류하기보다는 어쨌든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는 일회용품으로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아까 잠시 언급을 하긴 하셨는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나 비닐봉지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한 나라들도 있다 하는데 어떤 나라들입니까? 예, 발표뿐만 아니라 벌써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를 중심으로 해서 EU 같은 경우에는 빨대를 아예 금지를 시키고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빨대를 금지시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힘든데 네. 루안다나 케냐 같은 필두로에서 아프리카, 그다음 방글라데시 같은 필두로해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도 아예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고 점점 이런 나라들이 지금 늘어나는 게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아예 어떤 규제를 하기보다는 빨대나 비닐봉지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점점 정책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든 근거의 세 번째가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시키는 나라는 없다라는 그 얘기에서 잘 알아들으는 게 일회용품과 일회용 컵을 조금 구별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빨대나 이런 것들은 다 규제하고 있고 심지어 일회용 컵도 규제하는데 오히려 예. 비닐봉지 이런 건 굉장히 좀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예. 그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게 언제였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발표를 하거든요, 환경부에서.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2022년부터 금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이 됐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이래가지고 1년의 계도 기간을 뒀기 때문에 올해 2023년 11월 24일부터 이제 금지하고 당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한 4년 전부터 미리 정해서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4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주무부처에서 계도 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다른 부처에서 해야 될 이야기고요. 주무부처는 계도 기간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까 여러 가지 제도를 들었는데 그럼 그 제도를 보완해서 우리가 일회용을 저감해가지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문제 때문에 안 한다는 건 주무부처가 아니죠. 보완해서 제대로 규제가 이행돼가지고 환경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회용품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도 그런 것들을 국정 가족으로 정하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회용품 보조 문제라든가 지금 일회용 컵 문제 다른 그런 규제들을 푸는 걸 봤을 때는 그 과제가 진짜 진실로 주고 싶은 과제인지 의심이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환경부를 한다 그러면 이런 규제를 좀 더 국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하고 있는 이 선상에서 더 강하게 시행을 해가지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플라스틱을 줄여서 우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탄소 중립을 통해 가지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계속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지켜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